5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도수 치료가 안 된다. 비급여 보장이 절반으로 줄었다. 보험료가 30% 싸졌다. 뉴스마다 말이 다르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급여 파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5세대에서 새로 생긴 보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급여가 왜 두 개로 나뉘는지까지 5세대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 입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세대와 동일합니다. 자기부담률 20%, 연간 자기부담 상한 200만원, 변화가 없습니다. 급여 입원은 중증 질환이나 수술처럼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가가 수가와 진료 적정성을 직접 관리하는 영역이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바뀐 것은 급여 통원입니다. 4세대까지는 통원 치료 시 최소 자기부담금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5세대는 여기에 보장 대상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자기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통원 급여 의료비가 50만원 발생했고 건강보험공단이 30만원을 냈다면 본인 부담률은 40%입니다. 4세대라면 4만원과 1만원 중 큰 금액인 4만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으로 16만원을 받습니다. 5세대라면 8만원, 4만원, 1만원,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인 8만원을 공제하고 12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방문병원과 진료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원은 외래 기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은 60%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나이, 임신 여부, 산정 특례 같은 조건이 붙으면 비율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5세대에서는 급여 통원의 전액 본인 부담금이 면책입니다. 전액 본인 부담이란 건강보험이 적용은 되지만 공단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4세대는 이 부분도 보상했지만 5세대는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병원 영수증에서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이 보이신다면 5세대에서는 이 부분을 청구하실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5세대에서 신규로 추가된 보장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출산급여 의료비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까지는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의료비는 전부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도 원칙적으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전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과 미용 목적 치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검사, 선택진료 성격의 비용,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6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5세대로 계약 전환하더라도 임신과 출산 관련 보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 시점이 아니라 최초 가입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입니다. 태아 상태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8세까지 발달장애 치료 관련 급여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4세대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태아보험으로 실손을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5세대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비급여를 두 개의 특약으로 나눈 것입니다.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특약 2는 비중증 비급여입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냐 아니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특약 1은 자동차 전손사고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쓰는 보험이고, 특약 2는 주차하다 살짝 긁혔을 때 쓰는 보험입니다. 5세대는 큰 사고 보장은 그대로 두되 작은 흠집 수리비는 본인이 더 많이 내도록 바꾼 구조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외상, 중증 화상 같은 중증 질환들인데요. 이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가 중증 비급여 특약 1, 그 외 나머지가 비중증 비급여 특약 2입니다. 중증 비급여 특약 1은 4세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기부담률 30%, 연간 보장한도 5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추가로 보장해 줍니다. 중증 환자가 대형 병원에 장기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큰 자기부담을 막아주는 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 2는 달라진 게 많습니다. 우선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올랐습니다. 통원 공제 금액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연간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고 통원은 연간 100일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중증 비급여에서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가 아예 보장 대상에서 빠집니다. 4세대에서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로 불리던 항목들이 비중증 해당 시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단, 암이나 중증 외상처럼 산정특례 대상질환 치료 중 발생한 도수치료나 주사 비용은 중증 비급여 특약 1에서 보장됩니다. 한 가지 더 챙겨두실 내용이 있습니다. 효과가 낮다고 평가된 일부 비급여 치료, 즉 D등급 의료기술은 앞으로 특약 1과 특약 2 모두에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A부터 D등급까지 나뉘는데 D등급은 권고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적용 범위가 더 구체화될 예정이니 업데이트가 있으면 별도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여 입원은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 20%입니다.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연동되어 자기부담이 소폭 늘어날 수 있고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면책입니다. 둘째, 임신과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와 발달장애 보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단, 임신 전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며 계약 전환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뉩니다. 중증은 보장이 유지되거나 강화됐고 비중증은 자기부담이 높아지고 도수치료와 주사료가 면책됩니다. 알고 가입한 보험과 모르고 가입한 보험, 그 차이는 보험금을 받을 때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차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비급여 세부 내용을 다룹니다. 도수치료, 주사료, MRI가 중증과 비중증에서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